저도 처음엔 퇴사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는 건 의지가 없거나 나약한 것이고 한 곳에 오래 묵묵히 일하는 것이 최고라는 그런 틀에 박힌 생각들, 또 그리고 퇴사하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변에서는 퇴사하지 말라고, 후회한다고, 또 그렇게 말리는 사람부터 나의 미래를 대신 걱정해주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퇴사하고자 했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막상 퇴사하면 퇴사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버티다가 잃어버리는 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퇴사와 교사 사이. 퇴사를 마음먹게 되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이도 있고 거기에 대학 졸업 후 과에서 배운 건 유아교육, 아동보육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퇴사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뻔하게 그려지는 미래에 지쳐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그냥 다니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이유 가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이거 사실 다 핑계고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들, 현실이라는 이유에 덧붙여서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유아교육이나 아동보육 관련 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또 신입교사 같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아직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기 과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나 또 직장 내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등 대화 주제가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실습을 거쳐서 실제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리고 신입교사에서 벗어나서 몇 년 차 경력을 이렇게 쌓다 보면 처음엔 아이들과 놀이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수업하는 게 재밌고 그렇다 하더라도 점점 다니면 다닐수록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이 정말 맞고 즐거운지 아니면 그저 직업의 한 종류일 뿐으로 생각하던지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평생 동안 할 순 없겠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일을 좋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퇴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퇴사 신호가 됩니다. 그렇다 해도 결국 자신의 인생이고 또 삶이기에 각자 삶을 존중하지만 이걸 알고 나아가는 사람과 또 그저 스스로 현실의 문에 갇혀서 억누르고 힘들어하면서 또 삶을 다시 똑같이 유지하는 사람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퇴사를 곧장 권유해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은 바로 육체적인 건강 혹은 이런 정신적인 건강에 한계가 왔다고 보여지는 때입니다. 대부분 한쪽 상황만 오기보다는 두 개가 엇비슷하게 또 강도는 서로 다를지언정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버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이 상황이 오게 되면 단지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아이들은 좋아, 아이들 수업하는 건 재밌어, 이렇게 모아하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단지 이런 원 환경이 좋지 않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회피하게 돼버리게 되죠. 즉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키울 돈도 필요하고 등등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또 그저 현실은 냉혹한데 나 스스로 약한 거야 라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와도 그저 참고 원래 삶이 이런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병원이 점점 자주 가는 그런 단골 장소가 되고 매일 출근 스트레스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한숨과 불평만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당장 눈앞에 생활비를 못 내거나 또 대출이나 할부금을 못 갚을까봐 또 당장 내 아이를 위해 쓸 돈이 부족할까봐 가족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까봐 등등 퇴사 생각만 해도 당장 이런 종류의 온갖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한순간에 극단적으로 거리에 내앉게 되거나 또 그럴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퇴사하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밥 한 끼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지만 말이죠. 생각보다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물, 잠잘 수 있고 또 날씨의 환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집,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 걷고 산책할 수 있는 튼튼한 내 다리 등 이미 기본적인 생활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난 상황도 아니고 너무 일상화된 나머지 현재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동안 모아둔 월급으로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더욱 충분합니다. 단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퇴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두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몸도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또 출근하는 날만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스스로를 외면하고 싶어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괜히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남은 인생까지 살길 원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로 지나가고 있고 또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느 정도 좀 모으고 그때 해야지 아니면 내 아이 초등학교만 보내놓고 그때 해야지 아니면 나 경력 1년만 채우고 등등 갖가지 이유를 들고 스스로 그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낸다면 여러분은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어하는 일들 더 멀리 40대, 50대, 60대 더더욱 멀리 그렇게 보내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생각한 일들을 그때 하면 즐거울까요? 더 과정이 쉬워질까요? 결국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또 도전하지 않으면 모두 후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내 삶을 채워가고 나아가고 싶지 않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좋아하는 일을 해라. 또 그래야 성공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저 이 말 솔직히 잘 안 믿었고 상황 탓, 환경 탓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등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일을 즐기는 순간, 일의 진심을 다하는 순간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공과 목표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여러분도 특히 이런 한영현 선생님들은 이 과정과 이 느낌을 함께 공감하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좀 더 귀 기울이시길 바라고 계속 버티기만 하다가 모든 걸 잃고 그제서야 다시 돌아가 보려고 혹은 그때부터 나아가려고 하시지 말고 한 발자국 용기 내서 도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삶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경험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환경 탓, 상황 탓, 아니면 노력 부족 탓 등등을 하면서 내가 외면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퇴사 신호가 왔다면 그때부터가 바로 새로운 일을 할 시기이니 그 시기를 놓치지 말자. 안 그럼 후회한다 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그 네이버에 한국영유아 퇴사준비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퇴사 칼럼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상황 점검과 함께 많은 도움 받으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이외에 새로운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 이북 신청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